안녕하세요. 미국 화단 데뷔하게 소니아 한입니다. 제가 오늘 모자를 쓰고 이걸 촬영하는 이유는 이걸 같이 하는 그 PD님께서 제가 조명을 너무 잘못한다고 계속 조명을 1m 뒤로 빼라. 조명은 얼굴에 때리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 와가지고 제가 사실 촬영을 제가 혼자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2시간을 지금 우리 후배가 와서 도와주면서 그 조명 이렇게 바꿔가지고 봐도 이마가 번쩍번쩍. 이렇게 바꿔도 이마가 번쩍번쩍. 2시간 동안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혼자 이걸 찍으니까 도저히 제 기술로 해결이 안 나서 그냥 모자를 쓰기로 했는데 제가 보니까 창 있는 모자가 농사 모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쓰고 그냥 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워. 색달라요. 도리가 없어요. 왜냐면 조명 잘못했다고 우리 피디님한테 또 야단 맞을 텐데 그거보다는 모자 있는 책을 쓰고 일단 오늘은 좀 모면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제가 뭘 할 건가 하면 그동안 얘기하면서 품목이 하나씩 빠뜨려진 게 있어요. 여기에 끼우고도 좀 안 맞고 저기에 끼우고도 좀 안 맞고 그런 것만 골라가지고 오늘은 빠뜨린 것술 위주로 하고 또 한 가지 여러분께서 우리가 앞에 있는 강의들을 보면서 헷갈렸던 점들이 있어요. 그걸 바로 잡고 그런 걸 좀 해볼까 해요. 자, 우선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빠뜨린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연구 보존 재료를 할 때 제가 미처 앞에 끼는 유리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보통 유리나 플렉시글라스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미술 작품은 미국에는 뮤지엄 글라스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UV 차단이 되는 그런 유리와 그런 플렉시글라스가 있기 때문에 프로텍션할 물감이 날아가는 것을 더 방지하기 위해서 뮤지엄 글라스를 쓴다는 것. 제가 그 부분은 미처 말씀을 못 드릴게요. 사실은 이런 거 하려면 원래는 이렇게 원고도 쓰고 잘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책 쓰는 거랑 다를 바 없잖아요. 귀찮아서 못하죠. 그래서 그냥 하면서 머리에 떠오르는 걸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빠뜨리는 것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 굳건히 믿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갤러리 종류 중에 제가 빠뜨린 것이 렌탈 갤러리가 있는데 제가 대관 갤러리는 없다 이런 말씀 드렸죠. 미국에는 대관 갤러리는 유령 갤러리라고 한다. 고스트 갤러리다. 근데 렌탈 갤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작가들이 이 렌탈 갤러리를 우리가 빌리는 갤러리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이것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각 미술관의 렌탈 갤러리는 어떤 렌탈 갤러리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곳을 빌리는 게 아니고 고객들이 작가의 작품을 빌려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렌털 갤러리에서 취급하는 작가들을 뽑는 데에도 그 미술관에서 큐레이터가 선정을 하고 또 그러니까 다른데 미술관 안에 있는 갤러리에서 쇼하는 것만큼 까다롭지는 않아요. 그래도 거기서 이제 뽑죠. 그리고 이제 미술관에 있는 렌털 갤러리에 우리가 그 연계를 맺어서 이건 전속이 아니니까 연계 관계를 맺고 거기서 판매를 해줘요. 거기서 전시하는 게 아니고 판매를 해주는데 이것은 어떤 의도에서 미술관에서 이걸 하는가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입맛이 고급이 되죠. 그거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질 좋은 미술품을 보면 나의 눈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관에서는 오랫동안 좋은 그림을 볼 수 있게 만들어서 이분들이 보통 1년 계약을 하고 이 그림을 빌려가는데 6개월짜리도 있어요. 3개월짜리도 있고 심지어는 열흘짜리도 있어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영화를 찍을 때 영화 장면을 위해서 그림을 빌려갈 때는 보통 일주일 단위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한 달 단위 그런 것은 어떤 행사 때 그리고 가정집이나 사무실에서 빌려갈 때는 보통 6개월 내지 1년 계약을 하는데 재미있는 현상은 이 사람이 1년 동안 이 그림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다 1년 계약이 끝났으니까 그림을 도로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림을 가지고 와서는 그냥 사기로 결정을 해요. 그림을 가지고 와서 돌려주고
한 며칠, 일주일, 이주일 지나면 다시 와서 그냥 그 그림을 사겠다 그래요. 그래서 렌탈 갤러리 계약 중에는 내가 1년이나 6개월이나 이렇게 그 빌려서 한 그림을 반환했다가 한 달 이내에 와서 사기로 결정하면 그동안 낸 모든 그 렌탈비를 그림 사는 가격에서 낸 걸로 쳐서 그림을 팔아요. 그러니까 그 콜렉터층을 넓혀주는 역할을 예술가를 위해서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미술관의 렌탈 갤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것을 제가 이제 화랑 중에 빠뜨렸던 것 중에 하나라서 하고, 또 전시장 종류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또 빠뜨린 게 있는데, 여기저기 스페이스에 전시할 수 있다 한 것 중에 굉장히 파퓰러한 장소가 미국의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도서관 전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각 지역의 아주 소규모 동네에서부터 큰 도시까지, 큰 도시의 그 도서관은 무지 크거든요. 그런 데에는 전부 그 도서관에서 관장하는 담당자가 있어서 전시를 심사하고 전시를 기획을 해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전시장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빠뜨렸죠. 그 다음에 제 설명을 듣다가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이런 게 있었어요. 전속 화랑이 40대 60 또는 50대 50을 하는데 왜 연계 화랑도 50대 50, 60대 40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 사람은 전속도 아니고 에이전시도 아닌데, 이거 정말 좋은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할 때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이래요. 전속 화랑은 자기가 투자해서 이 사람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연계 화랑은 에이전시 역할을 안 하지만 그 전시만 하거나 팔기만 하면서 어떤 자기의 콜렉터, 자기의 바이어들을 노출시키잖아요. 그런데 자기 바이어들을 노출시켰는데 이 작가는 나의 전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이 바이어하고 나머지 딴 데서 서로 연락돼가지고 주고받고 사도 내가 전속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팔 권한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계화랑에서 전시하고 그럴 때는 자기네 고객을 완전히 자기네 고객이 노출돼 버린다는 점에서 그런 리스크가 있어서 이런 퍼센테이지로 전시를 하는 거죠. 그러나 꼭 그 이유만은 아니고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다 커버할 수는 없죠. 이제 여러분들이 차차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판매 형식 중에, 화랑이 하는 일이긴 하지만 판매 형식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잘 없는 커미션 워크라는 게 있어요. 즉 커미션을 받은, 주문받은 작품이다 그거죠. 그런데 그것은 주로 이제 공공기관에서 공고를 내가지고, 자 우리 이런 작품을 주문을 발주를 합니다. 커미션 워크를 합니다. 신청하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직접 그 커미션 워크를 딸 수도 있고, 또는 대개는 자기가 속하고 있는 전속화랑에서 여러 가지 고객 루트를 통해서 이런 주문을 맡아요. 그럼 이 커미션 워크는 내 창작하고 조금 달라요. 커미션 워크는 그쪽에서 필요한 이유가 있어서 필요한 작품을 만들어 주세요 하는데 네 스타일로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스타일대로, 너의 창작 스타일대로 하되 우리는 이런 필요가 있어서 이걸 하니까 여기에 맞추어 주라. 이제 그런 것이 커미션 워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것도 그런 일도 있구나 하는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커미션 워크도 마찬가지로 그 배분이 다 정해지고 거의 전속화랑 계약에서 비슷하게 나가는데, 또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그것이 바뀌기도 하고 그때 새로운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전시한다는 전시장의 종류 중에 새로운 트렌드가 하나 있는데, 그전에는 이게 별로 없었어요. 1990년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집에서 홈쇼를 하는 것이 생겼는데 의외로 이것이 꽤 활성화돼 가지고 괜찮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데, 하나는 여러 번 거론되었던 그 아트 컨설턴트들이 워낙에 작가들의 작품을 많이 그 쇼케이스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픈하면서 자기 집에 손님들을 초대해 가지고 간단한 그 칵테일과 간단한 오돌브 같은 걸 접대하고 와인을 주면서 이런 작품들을 보게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수집가들 중에서 심각한 콜렉터가 아니고 아주 재미있게 작가와 교류하는 것을 더 즐기는 그런 수집가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과 다른 작가들에게 이번에 내가 홈파티를 할 테니까 너네가 작품을 내놔라 해서, 말하자면 라이센스 없는 일일 딜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런 것에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 작가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자기도 일정 한 20% 정도의, 대개는 20, 30%, 20% 정도의 그 쉐어를 받는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작품을 팔아주고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에는 홈에서 하는 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뉴욕 가니까 1990년대부터 조금씩 그런 게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뛰어들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 화단을 떠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 기회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은 그냥 제 경험에 의해서 소니아 한의 의견을 따르면 그냥 그럴 따름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여러 곳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들어주시고, 또 제가 지금 20년 이상 화단을 떠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나 그래서 급변하는 트렌드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언급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뭐 급변하는 트렌드보다도 늘 항상 일어나는 일, 그 화단 전체에서 일어나는 그냥 기본적인 작동 원리, 또 어떻게 그동안 되어져 왔는가, 그런 것을 알므로써 미래에도 급변하는 이 화단의 생리를 여러분이 이렇게 추론할 수 있고 짐작을 해서 여러분의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서 제가 지금 이런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다 맞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하시고, 또 저는 노력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가까이, 그 퍼센티지가 가까이 가도록 많이 노력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포트폴리오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우리 후배가 질문할 때 그럼 이것이 포트폴리오냐 뭐 저것이 포트폴리오 물어봤는데,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할게요. 작가의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 안에 몇 가지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일단 작품 사진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자기 작품 포트폴리오를 맨 처음 할 때는 최근 작품과 지난 한 5년 정도의 작품만 우선 간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작품을 하는데, 중요한 것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있어요. 즉 작가의 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작가가 내가 왜 이런 그림을 그리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일의,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한국 전시회 할 때 도록을 만들면 앞에 사람들이 서론을 써주죠. 근데 그것이 평론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제가 보니까 무슨 주례사처럼 내가 이 작가를 처음 만난 것은 몇 년 가을이었다 어느 카페에서 뭐 이렇게 주로 시작하고 자기 인연을 얘기하고 이제 그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일종의 에세이가 되겠죠. 또 평론은 또 평론대로 다르고 스테이트먼트는 스테이트먼트대로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우리가 그 앞으로 활동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테이트먼트를 영어로 번역해서 잘 쓰기도 어렵고,
또 작가의 그 철학을 명료하게 표현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을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조언을 만약에 건방지게 드린다면 모르는 철학을 나열하지 말고 정말 솔직하게 간단하게 정직하게 쓰면 저는 그게 맥힌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인가 하면 만약에 우리가 스테이트먼트를 썼는데 뭐 음이 어쩌고 양이 어쩌고 이런 철학에서 뭐 우리는 뭐 자연이 어쩌고 다 늘어놔도 그것이 명료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것보단 차라리 나는 우리 할머니가 죽었을 때 너무 슬펐다. 그때 우리 할머니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죽어있는 모습이 내 내일에 잊혀지지 않았다. 그것은 정말 평화로웠다. 나는 평생 그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인정하던 그 순간에 그 평화로운 모습을 내가 이 사물의 모든 것에서 담아서 넣고 싶었다. 나는 그냥 그것이 내 그림을 그리는 이유이다. 이렇게 쓴다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요. 아시겠죠? 저는 그냥 그런 것이 더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영어가 짧은 한국 사람한테는 좋다고 봐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스테이트먼트를 써달라고 번역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한테 많이 들고 오시면 제가 그것을 미국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감수라 그러나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그거를 일단은 영어로 걔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하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길이 없이 쓰여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써주는 사람도 더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써놓고 나면은 읽는 사람은 진짜 해결이 안 나요, 이야기가.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은 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 시켜서 이걸 해서 이제 그 감수하는 데까지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번역을 한다? 안 하는 것만 못해요. 너무 엉터리 번역이라서 그런 건 쓰지 않는 게 나을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트폴리오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작품과 스테이트먼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이건 제 의견이지만 우선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일단 포트폴리오에는 자기 작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가 들어가고 타자 쳐가지고 스테이트먼트에서 딱 걸리죠. 그 다음에는 나의 경력서, 나의 전시 이력, 그 다음에 뭐 상을 탔으면 상을 탄 이력, 또 뭐 여러 가지 내가 그러니까 작가로서 활동한 것이 있다면 거기다 적으면 되는 그런 이제 경력서가 들어가요. 경력서가 들어가고 우선 그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그 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이력서, 경력서를 쓰기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정리정돈을 잘 해 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한 가지는 가끔 보면은 우리 그 한국 분들 전시한 그 엽서나 도록을 보면은 해외 전시, 미국, LA 이렇게 써놓은 게 있고, 프랑스, 파리 이렇게, 그거는 이력서에 아무것도 안 쓴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시 경력에다가 여러분이 쓸 때는 무엇을 써야 되는가 하면 전시 이름, 솔로쇼면 그냥 솔로쇼, 솔로쇼인데 거기 이름이 있었으면 빛과 나, 하여튼 제목이 있으면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두 사람 쇼면 두 사람 쇼라고 쓰고, 그룹 쇼면 그룹 쇼라고 쓰고, 그 다음에 몇 년도에서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무슨 달 몇 년까지, 미국이면 미국 LA 무슨 갤러리 또는 무슨 센터, 무슨 처치, 아주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영부영 이태리, 파리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아예 안 쓰니만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실 것은 내가 옛날에 했던 전시 중에서 기록을 제대로 안 해놓은 것은 지금부터 정확하게 그 기록을 찾고 그것을 정리정돈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작가들이 여기 너무 시시하니까 내가 이력서 안 쓸 거라고 빼놓으신 것들 많을 거예요. 미국 화단에 여러분들이 어프로치 할 때는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언더그라운드 활동처럼 하신 게 있다면, 또는 어디서라도 무슨 활동을 하신 게 있다면 기억을 잘 더듬어서, 그런 것도 어다르고 아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력서에 정리할 땐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어다르고 아다른데 그것을 멋지게 잘 표현해서 아주 좋은 활동사항으로 느낄 수 있게끔 적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하신 활동들을 빠뜨리지 말고 다 정리를 지금부터 해두셨으면 합니다. 그거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력서 쓰기에는 여러 가지 그 규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이 다음에 중급에 가면 이력서 쓰기만 따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 제가 그 화양을 할 때 이런 포트폴리오를 받아보면 특징이 있어요. 아주 업무 경험이 없고 정말 초짜들은 쓸데없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넣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보내요.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 껍데기를 비싼 걸 한다든지, 막 나한테 보내는 편지지를 막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자기네 사인이 들어간 걸 한다든지, 무슨 작품 그 옛날에는 슬라이드를 보냈으니까 그걸 마저 깔끔하게 깨끗하게 정리해서 보낸다든지, 이런 정말 별 필요 없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 낭비를 한 것이 보여요. 그런데 중견 작가들이 나한테 보낼 때 보면 중요한 막 글씨도 휘날려서 필요한 정보만 딱 적고 사이즈 적고 그냥 필요한 것만 딱 넣어서 정말 업무적으로 필요한 것만 해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편집 겉봉만 봐도 이 사람은 정말 경험 아주 무지로소에다가 딱 겉봉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그 정성 들인 것이 왜 나쁘냐라고 하시겠지만, 화랑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 너무 경험이 없어서 나하고 일하려면 갑갑해서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좀 프로페셔널, 좀 이렇게 나는 업무를 좀 베테랑이다 하려면 필요 없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새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제가 화랑을 할 때 미국 작가들이 저한테 그 프로포절 보내면서 참 웃기는 경력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여행을 어디 했다 그런 거 적어 있어요. 뭐 내가 뭐 어디 아프리카 어디 여행했다. 그게 어디서 비롯된 건가 하면 그 전부 이제 아마추어들, 아직까지 활동 안 하고 이 업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걸 주로 쓰는데, 그게 언제 있던 습관인가 하면 옛날에 아주 정말 17세기 18세기 막 이럴 때 여행 많이 한 사람이 그것이 큰 경력이 되던 그런 시절에부터 올라온 습관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파리에 뭐 살롱전 내고 하고 그 시절에는 그런 것이 통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경력이었기 때문에. 왜 경력이 되느냐, 그만큼 내가 견문을 넓혔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원 갔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썼는데 지금은 그런 짓 안 하죠. 그리고 미술과 관계없는 것은 이력서에 쓰면 손해입니다. 제가 한국에 잘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그 포트폴리오를 많이 받아서 점검을 해드렸는데, 거기에 어떤 것들이 적혀 있냐면 미술가 협회 회장, 무슨 뭐 태권도 협회, 뭐 내가 무슨 감투 쓴 게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거 있을수록 손해입니다. 그 사람 그림 안 그리고 그런 사기하고 댕겼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정치적 색깔을 띠는 것이 흉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품 전시 활동 이외에 관계없는 것은 절대 이력서에 안 넣는다는 거.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이력서 쓰는 법은 따로 배우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마음의 정리 정돈, 이건 필요하겠다, 저건 필요치 않겠다, 이런 건 신경 안 써도 되겠다, 그런 것들을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또 하나 제가 빠뜨린 것 중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빠뜨렸다기보다 이건 어디에 껴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못 드린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근 30년 살았지만 제가 아트 커미셔너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 직책이 있는 것을. 근데 한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트 커미셔너를 소개받았는데 가서 통역도 해주고 좀 만나달라 해서
제가 그 직책이 미국에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주로 동양 사람들한테 이 아트 커미셔너들을 누가 주변에서 소개를 해주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주로 시청이나 이 정부 관공서의 하나의 그 직책을, 그러니까 고정 직업도 아니고 직책도 아니고 그 애매한데 어쨌든 그 말하자면 뭐라 그러지, 간사처럼 사회 이사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하여튼 어쨌든 관계 짓고 있는 그런 직책이 있어요. 그것이 커미셔너인데, 내가 하도 이 잡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한번 그 시청에 계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아트 커미셔너가 뭐 하시는 분이냐 그랬더니 하는 일이 없대요. 없는데 왜 있느냐 그랬더니 옛날 법부터 이렇게 새로운 법까지 이렇게 이행이 되다 보니까 그 규칙 안에 커미셔너의 사인이 필요한 행정이 있나 봐요. 그럴 때 아트 커미셔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직 있다 그러는데, 그분들은 말하자면 옛날에 우리 6.25 전쟁 났을 때 그 미군 부대 고문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남들이 보면 별로 하는 일 없어요. 사타가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그 감투는 썼는데 하는 일 없는 사람들 보러 옛날 사람들이 쟤는 고문관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아트 커미셔너들이 말하자면 일종의 고문관인 거예요. 그런 편에서.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걸 왜 코멘트를 하는가 하면, 그 대개 한국 분들이 미국에 오시면 그 교포분들 중에서 좀 활동을 많이 하시는, 정치적이나 어떤 경제사회에서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유지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유지들은 또 이런 분들하고 연결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작가가 오니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 시에 있는 또는 카운티에 있는 아트 커미션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분한테 돕고 싶어서. 그러면 이 작가는 이 사람이 관직에 있는 아트 커미셔너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겠는가 하고 잔뜩 기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접대도 많이 하고 친절하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분을 소개받으면 좋은 교제를 가지시되 그분들이 무슨 여러분 활동에 도움을 줄 수는 크게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걸 말을 하면 좀 실례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다가 껴서 이걸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안 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도 또 바로 그런 분들을 소개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기왕 말 나온 김에 여기다 이제 제가 그냥 넣어봤어요. 우리 오늘 혜수 씨 나한테 뭐 듣고 나서 물어볼 거 없어요? 뭐 짜투리로 궁금한 거 더 말씀해 주시니까. 짜투리로 질문할 거 있으면 네, 하세요. 짜투리로 짜투리 질문할 건 질문. 워낙 뭐 저희하고 상황이 달라서 이게 다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고 새로운 정보라서 그냥 감탄만 하고, 야, 진짜 합리적인 방법으로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한편으로 또 부럽기도 하고요. 예, 예. 저희 나라는 정말, 저도 작품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유야무야 그냥 너무너무 쉽게 넘어가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 유리조차 뭐 그 자외선을 차단시키는 게 있다는 것조차도 오늘 전 처음 들어서, 그렇구나. 수치화 정도는 색이 나르니까 꼭 유리를 껴야 된다는 정도만 알고 있는 거지. 다른 거는 뭐 정확한 정보는 사실은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오래 붓을 잡고 있었어도.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저기 강의를 이렇게 지금은 뭐 깊이는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잠깐이라도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도 벌써 이렇게 제가 막 받아들이는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감사해요. 네. 오늘은 짜투리 내가 아차 빠뜨린 것 하는 날이니까 네. 저기선 지금 아차 빠뜨린 질문이 없다고 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마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아차 빠뜨린 걸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원고 안 쓰고 마구잡이로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명을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요. 근데 계속 모자를 쓰고 하셔도 아름답고 좋습니다. 아니 모자. 농사 모자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 PD께서 뭐라 그러실 것 같아. 그러니까 조명은 나중에 좀 더 배워야 되고 사실 저는 카메라 찍을 줄도 몰라요. 근데 내가 이걸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카메라도 여지껏 찍을 줄 모르는 사람이 내가 지금 이거를 조명을 켜고 혼자서 이걸 촬영을 해가지고 이걸 보내야 되니까 사실 엄청 헤매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관대해서 제가 하는 모든 실수를 하여튼 참아주시리라고 믿어요. 저 참, 이거 지금 제가 한 몇 번 도와드리면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뭐예요? 선생님 실물이 훨씬 아름답다는 거예요. 카메라 빨이 좀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네, 그래서 아쉽네요. 나는 진짜 실물이 너무 예쁘시거든요. 카메라에 나오는 얼굴이 훨씬 더 좋던데 내가 죽을죽을 늙어 빠져가지고 나 어떤 때 보면 내가 아니, 아니요. 실물이 훨씬 아름다우십니다. 나는 어떤 때 내가 보면 내가 마귀하는 놈 같아. 야. 그래서 왜 내가 지금 뭐 그치만 늙는 거 뭐 아름답게 나이가 든다는 거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건 네가 젊어 사는 얘기야. 늙어봐.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또 만날게요. 아니야. 저거 해야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그거 꼭 말하고 끊어야 된다 그랬어. 감사합니다. See you. 수고하셨어요.